남욱의 증언 한번 띄워볼까요? 자, 검찰의 강압수사 뭐라고 했느냐? 자, 이건 뭐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이 정일권 검사 이 자리에 나와 있죠.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낼 수도 있고, 이 속기사 책상 테이블만한 거 조금 큰 게 구치감 그 공간이에요.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때로는 수갑도 채우고 밥 먹을 때만 수갑 풀어주고 그렇게 신체적, 육체적 고통에 정신적 고통으로 지금 북한에서 탈북자가 내려와도 저런 말 안 써요. 우리가 간첩이라고 전제를 하고 북한에서 탈북자가 내려오면 그 사람들을 합동신문 하는데 그때도 저런 말 안 써요. 각 기관에 축적되고 누적되어 있는 특정 지역, 환경 다 그 정보에 기초해서 신문을 하지 누가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내. 그 다음 보여주세요.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 있어봐요. 자, 내 목을 걸고 거짓말이면 추가 처벌 받겠다 정일권. 그런데 고발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물적 증거 없이 진술 끄집어내야 되니까 김영 정진상에 대해서 무슨 얘기 들은 게 없어요. 남욱이 아는 것도 없어. 수사 과정에서 이랬냐 저랬냐 겁주고 하니까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들은 것을 검사가 사실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진술했다. 그게 여러분이 쓴 공소장이고 신문 조서예요. 별건 혐의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맨 밑에 봐요. 상당한 위협이나 압박감을 느꼈다. 그래서 여러분 둘이서 단 한 건에도 빠지지 않는 거야. 엄희준 부장, 강백신 부장, 송경호, 고영권, 송경호 밑에 엄희준. 다시 송경호, 고영권 밑에 엄희준, 강백신. 아까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말 한 가지 했는데 틀린 게 있어요. 검찰의 99.99%는 그런 식으로 수사 안 한다 그랬죠. 최하 2%는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2%, 40명, 50명은 수사 진척이고 보고 다 없이 윤석열 정권 출범되자마자 하명 사업 들어가세요. 정영환 부장 잠깐만 나와보세요. 일부만 간단하게 하고 말고. 예, 1분만 주십시오. 정영환 부장은 22년 7월 이후 어디로 근무를? 저는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장으로 갔습니다. 네. 다른 사진 보니까 상당히 얼굴에 건강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많이 마르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죄송할 건 없고요. 장관님, 1차 수사팀에서 이재명을 엮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좌천시키고 또 이번에 또 다른 인권수사 TF 맡겨가지고 또 고생시키고 실제로 고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승진하고 유도인은 울산지검장 가고 검찰국장 밑에 내란 첫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검찰국장이 없어서 검찰과장 임세진은 또 연결하고. 장관님 이게 뭡니까? 예, 예, 정인 남욱시 구치감 있을 때 면담에서 언론에 알려진 그 발언 애들 봐야 될 거 아니냐, 여기에 계속 있을 거냐, 우리는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드러낼 수도 있고 환부만 드러낼 수도 있다. 내려가서 밤새 고민 좀 해보고 생각해보고 내일 담당 검사랑 이야기를 해봐라.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정인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 정인의 그 보도 내용을 한번 말을 해볼 테니까 요게 정인이 한 말이 맞는지 확인해 봐 주십시오. 정인, 그때
남욱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배를 가른다고 말한 적은 없다. 수사하는 과정이 의사가 치료하는 과정과 같기 때문에 환부만 신속하게 도려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포렌식 자료 중에 사진이 있었고 오랫동안 아이들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도의적, 인도적 차원에서 보여준 것이다. 라고 이제 정인이 기자한테 해명한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가까이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고 정인 그러면 최소한 그 환부, 수술 신속하게 도려낸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실이네요. 제가 당시 그 남욱 씨하고 이야기할 때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치료 방법에 비유를 했던 사실이 있고 그게 제가 좀 전에 정인이 그 오마이뉴스에 그 하셨다는 말 제가 다 인정을 길게 말씀해 드렸잖아요. 정인 맞다고 하셨잖아요. 이 환부만 그 저 보도 내용에 환부 수술 신속하게 도려낸다. 그게 정인이 한 말로 기자 정인 신청할까요? 기자들 다 그 녹음하지 않습니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자 됐습니다. 그쪽의 원로들의 비유적 표현을 됐습니다. 했던 자 내용이 있습니다. 정인 그 남욱에 의하면은 구치감에 있을 때 변호인 접견 못했다고 합니다. 정인 변호인 접견 왜 못하게 막았습니까? 제가 못하게 막은 적은 없습니다. 막은 적 없어요. 자 남욱 나오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남욱 씨에게 진술 거부권 및 그리고 변호인 오케이 남욱한테 전화를 변호인 전화를 접견 했다고 하고 충분히 싶었는데 보고했습니다. 검사가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 좀 다음 주가 나오니까 물어볼게요. 막은 적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남욱이 오랫동안 아이들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도의적 인도적 차원에서 보여준 것이라고 했는데요. 정의는 남욱이 오랫동안 아이들을 보지 못한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미 남욱이 당시에 1년가량 그 구금되어 있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구금 내면 아이들이 그 저기 가족들이 구치소 면회 안 가요? 제가 그때 알고 있기로는 남욱 씨의 가족들이 미국에 있었다라는 걸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접했었습니다. 애들이랑 다 그 미국에 있었다. 그래서 미국인 애들 보고 싶어 할 것 같아 사진 보여줬다. 이 말입니까? 사진은 그리고 어떻게 구했어요? 그 이전 수사팀에서 확보한 수사 자료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 사진 보여주는 게 수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시 남욱 씨가 그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제가 뭐 인도적이고 도의적인 차원으로 남욱 씨가 그거 보고 심리적 안정 취했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거 가지고 말이 들어서 해야지. 입장 바꿔놓고 제가 입장 바꿔놓고 당신이 구금되어 있는데 가족 사진 보여주면 심리적 안정이 되겠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그 나무한테 사진 보여주고 그렇게 그 심리적 안정 취하겠다는 그런 거 행동들 나무 말고 다른 유동규, 정민영, 정재창, 김만배 등한테도 비슷하게 가족 사진, 가족 이야기해주고 그런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남욱 씨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은 저하고 돈 거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물론 그 친구들이 뭐 어떤 친구는 조사도 받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 남욱 씨의 친구들 돈 거래 이런 거 가서 얼마 정도 조사했어요? 어느 정도? 법정 공판 조서에 하면 14건 제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조사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인원까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남욱 씨가 자금을 조성할 때 관련됐던 사람들을 조사했던 건 맞습니다. 다 조사한 거죠? 자금 조성할 때 조금이라도 연루돼도 다 조사한 거 맞죠? 뭐 그렇게 다 조사했다고 뭐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욱 씨가 인정하거나 그 계좌거래 내역 등에서 확인되는 그리고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조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권 증인. 남욱을 수사하다가 왜 친구들을 수사하죠? 친구들을 수사했다고는 하진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남욱과 관련된 자금거래 내역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했냐고 여쭤보셔서 저희가 남욱 씨가 조성했던 자금과 관련된 사람을 조사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여기 친구가 보니까 있었는지는 친구들 모르겠습니다. 조사하고 그 사이에 그리고 친구가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이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당시 남욱 씨에게 인도적이고 도의적인 차원으로 본인과 가족들만 생각하라는 취지로 그걸 제시했을 뿐이지 불법적이거나 검사 유혹하다고 맞아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검사 맞아요? 검사가 옆에 있는 친구들 계좌까지 다 털고 별건 수사하면서 아이들 사진은 도의적으로 아이들 사진을 보여줬다고 얘기해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잘못한 수사잖아요. 배를 가르고 창자를 다 드러내는 방법이 있다. 구치감에 가둬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 불지 않으면 가만 안 둬? 지금 증거는 하나도 없고 상황을 만들려면 협박해서 상황을 변화시키고 요 방식 채택한 거 아니에요? 정일권 검사. 잘한 겁니까? 잘을 못한 수사 방식입니까?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 잘못한 수사 저희가- 방식이에요,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검사가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남욱 씨에게 이야기했던 건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사실을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내용은 법조계 정일권 원리들이 검사 애들이 절대된 있어요, 검찰의 없어요? 수사를 강조하면서 했던 비유적 표현이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정일권 검사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기는 말씀드릴 수 없으면서 자기는 말씀드릴 수 없으면서 딱 그거예요. 본인은 말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검사가 체포영장 들고 와서 체포해놓고 애들 사진 놓고 도의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뻔뻔스러움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오늘은 국정조사하는 날이에요. 정일권 검사가 충성을 다했던 윤석열은 깜빵으로 가 있어요. 불법 비상경험까지 하면서 오늘이라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나쁜 검사예요, 지금. 나온 증인들 중에 제일 잘못한 검사예요. 정일권 검사 아시겠습니까? 예. 그 애들 사진 보여주고 잘 선택해라 이런 거는 뭐 영화에서 뭐 깡패 영화에서 부모님 잘 계시냐 가족 생각해야지 이런 것만 봤지 우리가 검사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제가 뭐 잘 선택해라 이런 취지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남욱 씨에게 당시에 이야기했던 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에 응해달라. 그리고 그러니까 남욱이 먼저 보여달라 했습니까?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몇 장 보여줬습니까? 한 장 보여줬습니까? 예, 제 기억에는 한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욱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뭐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하진 않았고 고마워했습니까? 뭐 고맙다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당시 상황에서 남욱 씨가 눈물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게 압박이 아닌 뭡니까? 고마워서 흘린 눈물입니까? 당시에 제가 남욱 씨에게 그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압박하거나 회유하거나 협박하거나 어떤 강압적인 차원에서 보여준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의적이고 인도적인 검사님 그러면 인도적인 차원하고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수사했을 때도 그래요? 다른 수사할 때도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잘 생각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아이들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피의자한테 보여주면서 잘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족 사진 보여주냐고요. 제가 잘 생각해라고 말한 건 그런 취지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 사진을 제가 보여주고 본인과 그리고 가족들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후회 안 하신다는 거죠?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잘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흔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진짜 그냥 이 사람이 아들 보여고 싶어 할 거니까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취지는 심리적으로 흔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시키고 싶은 마음. 애들 사진 보여주고 잘 생각하라고 하는데 심리적으로 안정을 어떻게 가니까 사람이 검사님 이거 아니잖아요. 조금만 솔직해지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논쟁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몇 날 며칠 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잘 생각하라고 하는 게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고요?
제가 잘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언론에 나오는 고문 기술자도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은 일을 하겠다. 그때 자신의 행위는 애국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 느꼈을 압박감 이거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검사님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후회 안 하십니까? 저는 당시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언론 보도에 보니까 포렌식 자료 중에 사진이 있었고 오랫동안 아이들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도의적 인도전 차원에서 보여준 것이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증거물 중에 있었다라는 건데 정확하게 어떻게 찾은 겁니까? 제가 그것까지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언론에는 포렌식에서 찾았다고 이제 아마 얘기를 하는데 포렌식 핸드폰이나 예. 이런 것과 관련된 포렌식 자료에서 제가 봤던 것으로 기억. 그러니까 왜냐면 압수물에 가족 사진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검찰이 수사하는데 아들 사진을 뭐하러 갖고 갑니까? 맞죠? 전임팀에서 적법하게 적법하게 그러니까요. 확보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가족 사진과 관련해서는 제가 가족 사진을 그런 것 때문에 압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피의자 그러니까 검사님 가족 사진이 일반적으로 압수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다만 사진이 이 경우에 필요하다고요? 와, 그러면 검사님도 수사하시면서 가족 사진 많이 보여주시나 본데요? 가족 사진 수사할 때 필요하다고요? 지금 이 사건 무슨 사건입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그런 제가 말씀드린 아니 이 사건 무슨 사건이냐고요? 남욱시 무슨 사건인데 가족 사진이 필요한 겁니까?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된 위례신도시 가족들이랑 같이 했어요? 미국에 있는 아들이랑 같이 했습니까? 그래서 가족 사진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남욱시 사건에서 가족 사진이 필요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제가 압수한 것이 아니고 전임팀 자료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여줬던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안에서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남욱시 사안에서 예. 반드시 필요했다 이런 검찰총장 아니고 직무대행님 이런 위례신도시 경제 관련된 내용의 가족 사진이 필요합니까? 압수 연관성 같은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케이스에서는 필요한 사안은 아니었던 그렇죠. 것 그렇게 판단되죠.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포렌식에서 찾은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맞죠, 검사님? 예. 예.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중에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는 즉시 폐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욱 가족 사진, 특히 아이들 사진을 사건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를 폐기하지 않고 그 사건을 이용해서 남욱에게 제시하면서 수사 심리에 활용하는 것은 압수물 범위를 넘는 넘는 행위고 압수물을 불법으로 보관하고 강압 수사에 활용한 불법 수사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시에 남욱시의 여러 가지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자금이 차명 계좌나 혹시 가족들에게 넘겨갔을 가능성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사진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가족 관련 계좌에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가족 사진이 필요하다. 합니다. 맞습니까? 그 사진이 필요했다. 1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면서요. 그 사진 자체가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임팀에서 압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압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전임팀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한 명씩 불러가지고 물어봐야겠네요. 누가 이거 남겨뒀는지.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증거물 중에 피해자의 가족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은 혹시 가족들의 계좌를 위해서 가지고 있었다. 저는 아무리 연결해봐도 가족 사진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보통 이렇게 대법에서도 판결한 것 같아요. 포렌식에서 가져온 전자정보는 관련 없는 자료는 즉시 폐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 아닙니까? 나중에 그걸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갖고만 있으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따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법리는 있습니다. 검사님. 예, 1분 더 주십시오. 조용훈 검사께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이 가족 사진 보여준 거에 대해서? 저는 위법한 수사를 했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취지는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강압적인 상황이거나 위협적인 상황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원래 칼 든 사람은 자기 위협하는 거 모릅니다. 검사님 아무리 좋은 취지였다도 가족 가지고 가족 보러 가야 되지 생각 잘해라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일권 검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무에게 구치감에 있는 나묵을 재판에 갔다 오는 나묵을 체포해서 구치감에 넣어놨다가 끌어올려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애들 사진을 보여주며 뭐라고 얘기했어요? 애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애들 사진을 보여준 것은 맞고요. 그리고 당시에 남욱 변호사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혹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제가 확인차 들어갔던 것이고, 그리고 그 조사실에서 제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진료에 빗대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혹시만 우리가 치료할 수 있도록 아유, 사실만을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정말 뻔뻔스러운 검사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이용우 의원이 띄우신 화면에 있는데요. 애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거 아니냐? 이랬더니 인도적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정일권 검사가 이야기하냐면 여기 계속 있을 거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뒷말이 여지껏 거짓말로 지금 방어를 했는데 애들 봐야 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이 말이 정일권 검사가 한마디 더 한 말이에요.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내서 도려내는 방법과 함부를 도려내는 방법이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하고 검사에게 답변해라.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검사랑 이야기해봐라. 자기가 이렇게 다 이야기해놓고 어떻게 거짓말로 살짝 바꾸죠? 여기 계속 있을 거냐? 너 여기 계속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무슨 인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뻔뻔스럽게. 국민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이 말에다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리고 검사랑 이야기해봐라. 그리고 그날 밤 구치감에 묶인 채로 묶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속옷 2장 주며 이틀 동안 있으라고? 뻔뻔스러운 거짓말 정리합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정일권 증인이 제일 나빠요. 제일 나빠요. 상대를 도륙한 거예요. 남욱에게 잘 생각해보고 검사한테 잘 진술하라 그랬죠?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보고 잘 진술하라 이렇게 검사에게 말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때 검사가 누굽니까? 그때 담당 검사는 이주용 검사였습니다. 주용 검사요. 예, 알았어요. 자, 그다음에 당시 제가 아니, 이야기했던 잠깐 건 이거- 진술을 거부하고 아니, 있었기 또 할게 때문에 있으니까 잠깐만 있어봐요. 진술을 하라는 잠깐만 취지였습니다. 있어봐요. 말하라는 아니, 취지였습니다. 들어가세요. 전 세계 어디에 인질범도 네 자식 배 가른다는 소리 안 해요. 예? 테러범도 그런 소리 안 해요. 국가정부에서 간첩 수사할 때도 그런 소리 안 해요. 어디서 끝까지? 남욱 씨 3일 동안 평균 하루 8시간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아까 근데 우리 정일권 정인께서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사진 보여줬다 말씀하셨죠.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 권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기소하면 되지. 입 열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 사진을 보여줘요. 자, 그리고 첫날은 체포영장 해가지고 들어와서 조사를 갖다가 7, 8일 했잖아요. 그러면 구치소 돌려보내야지. 왜 구치감으로 그 모포 한 장만 달랑 해가지고 구치감으로 보냈습니까? 그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그게 그러니까 수사 수칙에 부합하는 행동입니까? 저희가 체포영장에 그 구금 장소를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으로 기재해서 영장이 발부되어서 그 영장에 따른 집행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장기간 구금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체포영장 쳤던 거예요? 장기간 구금할 수도 없고 장기간 구금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48시간 이미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48시간 이내까지만 저희가 체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일권 증인, 남욱이 어디에 있었는데 체포영장을 발부했어요? 당시 별건 그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이었던 것으로 구속되어 있으면 어디 도망갔어요? 체포하게? 저희가 구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출석 요구서를 몇 번 보냈고 출석 변호인 출석 요구서를 몇 번 보내서 안 오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출석 요구서 몇 번 보내서 안 오면 체포해요? 정일권 증인? 그 사람이 어디 있는데요? 어디 섬에 가 있어요? 찾을 수가 없는 곳에 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저희가 적법한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을 했었습니다. 뭘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을 해요? 서울구치소에 있다면서요? 그럼 찾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안 오면 체포 날리는 거예요? 저희가 찾아간다 하더라도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저희가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뭘 조사하는데 이렇게 체포를 했어요? 그래서 체포해서 뭘 조사했어요? 자, 이야기해 봅시다. 체포해서 뭘 조사했어요? 당시 위에 체포해서 실제- 불러서 네 배를 갈르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체포해서 불러와서 미국에 있는 네 애들 사진 봐라. 여기 언제까지 있을 거냐?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드러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체포했어요? 제가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남욱 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당시 저희가 체포영장에 의해서 남욱의 미래의 일방적인 신주시 개발 주장에 사업과 불과한 게 관련된 아니라 그렇게 말했다고 조사를 본인이 했습니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언론에 그 답변 안 했으면 계속 거짓말할 뻔했네. 제가 오늘 정리합니다. 제가 언론에 여러분은 검사는 내가 면담하고 싶으면 면담이니까 적법하다 그러고 그냥 가능합니까? 구치소에 있는 사람 체포해갖고 구치감에 넣어놓으면 그거 적법하다고 가능합니까? 그게 가장 무서운 수사 방식 아니에요? 고문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일권 증인이 그렇게 불러서 뭘 얻어냈어요? 남욱에게 저희가 뭘 얻어낸 것은 없습니다. 없죠. 없으면서 절차에 2박 3일 따라서 구치감에 조사를 넣어놔요? 했을 뿐입니다. 얻어낸 게 없는데 2박 3일을 구치감에 넣어놓고 그렇게 협박하고 공포를 줍니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박한 사실이 없고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조사를 했던 것이지 뭔가를 얻어내려거나 정일권 얻으려고 증인.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를 갈른다고 해놓고 협박한 적이 없다 그러고 구치소에 있는 사람 재판하고 오는데 체포영장으로 구치감에 넣어놓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 거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검사의 민낯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들어가세요. 남욱 씨의 배를 가른다고 한 것이 아니라 배를 가르는 그런 식의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게 법조 언론들이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그 비유적 표현을 제가 그날 그 설명을 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남욱이 그렇게 철철 웁니까? 재판에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으로 제가 정의 있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수사를 2번을 받아봤어요. 한 번은 그 남정동 대공수사실에서 받아봤고 또 하나는 남산국정 그 안기부에서 받아봤는데 제일 싫은 그 수사관이 누구냐면은 막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일권 정의는 딱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게 인간적으로 모욕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시점에서 남욱 씨가 어떤 공포심에 있었는지를 지금에서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정의는 반성해야 돼요. 그 모습을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분노스러워요. 반성하세요. 네, 아까 뭐 다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남욱의 배를 가르고 환부를 도려낼 수 있다고 말할 때
그 당시가 이주영 검사가 남욱을 신문할 때 남욱이 증언 거부하니까 직접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 이주영 검사가 조사가 실질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고 조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증언 거부하니까 하여튼 협박이든 회유든 설득이든 하려고 간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위례 사건은 2013년 그리고 14년 사건이죠. 그 당시에 있었던. 예, 그렇습니다. 네, 10년도 더 지난 사건이고 정영학 녹취록에 한두 번 언급된 게 전부죠. 처음에 수사 단서로서. 한두 번인지 그 횟수는 모르겠지만 2013년도 녹취록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건에 10년도 더 지난 사건, 정영학 씨가 대장동 사건이라고 제출된 녹취록에 별도에 숨어져 있는 그 위례라는 단어. 그런데 이런 사건에 반부패 수사부 전체가 붙어서 할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건에 남욱을 체포해서 48시간 구금하고 배를 가르겠다 협박하고 이게 단순히 그 사건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그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위례 사건 무죄 진행되지 판결 받았죠, 1심에서. 이렇게 수사해서 무죄 판결 받았죠. 위례가 목적이 아니라 이재명, 정진상, 김용을 엮기 위했던 거 아닙니까? 이 10년도 더 지난 사건, 그 정영학 녹취록에 한두 마디 나오는 사건, 이 사건의 반부패 수사 1, 2부 20, 30명이 되는 검사들이 붙어서 할 사건입니까 이게? 그 정도로 이게 위대하고 중대하고 부패한 사건입니까? 위례 신 체포하고 협박하고 구금하고 할 사건이냐고요. 결국은 이재명, 김용, 정진상을 엮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거 아닙니까? 정식 발령받기 전에 저 두 부장들은 가서 이미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배임 사건을 검토했다 그러고 뭐 다른 설명해 보세요. 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인이나 네, 알겠고요. 목표로 한 자,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증인 2022년 8월경 호반건설 압수수색했죠. 예, 그렇습니다. 호반건설 범죄 혐의 한번 보겠습니다. PPT. 자, 영장에는 피의자들은 2014년경부터 호반 및 계열사 법인자금 보관 중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하여 수십억 원을 조성하고 이기성과 남욱 등을 통해 유동규 등에 전달하며 임의로 소비 또는 횡령했다. 그런데 호반건설을 끌어들인 남욱은 재판에 넘겼는데 호반건설 관계자들 재판에 안 넘겼죠? 명확하게 돈이 오가고 명확하게 횡령한 자금이 객관적인 증거에서 인정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한 이유가 뭡니까? 당시에는 증거관계가 명확한 부분에 한해서 먼저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는 증거가 위례 사건의 증거는 유동규의 말밖에 뭐가 더 있습니까? 유동규 남욱 그 체포하고 압박해서 협박한 그거 말고 그때 나온 진술 말고 뭐가 더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객관적인 계좌의 돈의 흐름에 자금 흐름을 알 수 있는 사건은 왜 묻어두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현재 주목적이 해당 아니었죠? 사건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이재명, 정진성, 김용 그 얘기를 받아내는 게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남욱 그 배를 갈라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나서 남욱이 그 이후에 법원 나가서 형들에게 돈을 준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증언이 나오니까 쾌재를 불렀겠죠. 맞죠? 위원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남욱 씨의 배를 가른다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당시에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들어가시고요.